안녕하세요. 초등교육과 교육대학교 입시 영상을 올리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에라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냈으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한 달 정도만 있으면 곧 여름방학인데요. 우리 학교의 경우에는 3월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등교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른 학교에서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이 병행해서 이루어졌는데요. 2학기에는 전면적으로 등교 개학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적인 소식이 있으니 긍정적인 생각으로 여름방학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방학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한 달이라는 굉장히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방학이 끝나면 아이들의 성장이 눈에 띄게 보입니다. 학습 면에서도 그렇고 학습 태도 면에서도 그렇고 또 친구 관계도 많이 달라져 있는 모습을 제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어릴수록 그 변화의 폭이 굉장히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1학년 담임했을 때 1학기 내내 제가 줄을 서라, 이렇게 서라, 1번은 여기 와 서라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방학식 하는 날 전체적으로 모일 때도 줄을 잘 못 서던 아이들이 2학기가 딱 되자마자 줄을 정말 탁탁탁탁 잘 서고 또 어떻게 놀아야 하는지도 잘 몰랐던 아이들도 2학기가 되면 친구와 어떻게 노는지에 대해서도 훨씬 더 1학기와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이 한 달이라는 시간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또 그 시간의 값어치가 얼마나 큰지 저희 어른들의 시간의 값어치와는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럼 방학을 어떻게 보냈으면 좋겠나요? 라는 물음을 누가 제게 하신다면 저는 첫 번째, 잘 놀기를 그 첫 번째로 꼽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요즘에 우리 반 아이들에게 제가 주말 지낸 이야기 이런 것을 물어보면 어떻게 놀았니? 라고 물어보면 핸드폰 게임 했어요. 또는 유튜브 봤어요. 심심해서 그냥 친구랑 카톡 했어요. 이런 대답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말하는 논다는 의미는 그런 놀기의 개념이 아닙니다. 진짜 저희가 어렸을 때 놀던 방식으로 아이가 방학 때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바닷가에 가서 모래놀이를 한다던가 자전거를 탄다던가 또는 집에서는 레고놀이를 한다든가 아니면 밀가루를 풀어놓고 밀가루를 가지고 논다든가 엄마와 요리하는 그것도 놀이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모든 놀이를 부모님이 함께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부모님은 놀이의 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근처 냇가나 또는 바닷가, 모래사장에 아이와 또 동생 또는 친구들을 같이 놀게 하는 그러한 장을 만들어 주시거나 또는 아이 친구들이 집에 왔을 때 휴대폰은 조금 부모님께 맡기고 보드게임이나 레고, 차륵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셔서 아이들이 이렇게 몸으로 놀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만들어 주시고 부모님은 그 장을 만드셨다면 그리고 나서는 부모님 볼일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이가 놀 수 있게끔 여름방학 동안 좀 고민을 해주셔서 아이에게 노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놀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종 책이나 논문 또는 요즘에는 인터넷에도 놀이의 중요성이 너무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은 내가 이 놀이를 잘 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문제 해결력이나 또는 친구와 협동해서 놀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 본다든가 내가 이 놀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참는 법도 배우기 때문에 자기 통제력도 생깁니다. 친구를 배려해야만 잘 놀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배려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기 때문에 놀이는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중요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놀이는 핸드폰 게임이나 유튜브 보기 이런 걸 놀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여름방학 동안 진정한 놀이의 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만 논다면 저는 사실 이 뒤에 나와 있는 것은 꼽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우리 아이의 미래는 누가 책임질 거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독서입니다. 누구나 강조하죠. 독서는 책을
읽는 것을 여름방학 동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책을 읽냐라는 고민을 하실 텐데요. 물론 교과서 수록 도서나 또는 필독 도서 이런 것을 구비해 주시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글밥이 많은 책과 학습 만화 이러한 대결의 구도가 아니라 이제는 글과 영상의 대결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 종류의 책을 다양하게 구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 책을 못 읽어서 약간 그게 한이 쌓여서 제가 책을 즐기는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저희 아이 키울 때 책을 무조건 중고책 보통 막 한 권에 1,000원 정도 하잖아요. 30권 하면 3만 원. 그래서 그 책을 무수히 사뒀고 그리고 그것을 정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서 바닥에 막 깔아놨었어요. 차곡차곡 정리하지 않고 휴대폰이 주어지지 않은 아이는 그냥 놀다가 심심하면 책 들춰보고 또 놀다가 심심하면 저 책도 보고 이 책도 보고 이러면서 지금은 너무나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책을 굳이 사주실 필요 없으시고 그냥 도서관에 가셔서 책을 주기적으로 빌려서 방에 이렇게 펼쳐두세요. 굳이 차곡차곡 정리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아이가 놀이하면서 가끔 심심할 때 책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독서를 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휴대폰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휴대폰을 주면 당연히 휴대폰만 보니까 책을 빌려다 놓거나 또는 중고책이나 뭐 다른 책을 구매해서 이러한 식으로 아이에게 책을 자꾸 이렇게 노출을 시킨다면 아이는 어느 순간 놀다가 심심하면 책 좀 보고 학습 만화도 조금 보다가 조금 지나면 글밥이 있는 책도 보고 이런 식으로 아이는 어느 순간 독서에 집중하는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은 저는 책 읽기를 그 두 번째 중요한 과제로 꼽고 싶습니다. 잘 놀기와 그리고 독서 이 두 가지만 사실 해도 우리 아이들은 여름방학을 굉장히 잘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학과 영어, 사회, 과학 이런 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잠깐씩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잘 놀기 그리고 독서하기 이 두 가지는 정말 반드시 마음속에 염두에 두시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이번 여름방학 어떻게 보내지? 라고 생각하셨을 때 수학, 영어, 국어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오히려 차후의 문제입니다. 영어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매일 1시간 법칙, 매일 1시간 동안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딱 1시간만 그렇게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련 영상은 제가 다른 곳에 올려두었습니다. 수학의 경우는 우리 아이가 상위 1%다 라고 생각하시면 제 영상을 보실 필요 없으시고요. 상위 1%가 아니고 그리고 학습 부진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이는 이번 여름방학은 수화 연산 부분은 1학기 때 했던 것에 부족함이 없는지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복습을 조금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영역은 예습을 추천합니다. 예습하실 때 어머님들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예습하실 때 예습은 말 그대로 미리 조금 학습하는 거예요. 미리 조금 학습하는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아이가 2학기 때 사다리꼴을 배운다. 사다리꼴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것만으로도 예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들은 그 기억으로 아이는 2학기 때 본격적으로 선생님과 학습을 할 때 사다리꼴을 들어봤다는 그 하나로 아이는 수업에 더욱 흥미를 가지고 사다리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발표하고 싶어합니다. 따라서 예습을 하시되 너무 강하게 푸시하면서 아니 왜 얘는 이것도 못 풀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금만 예습하셔도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수학은 수와 연산은 복습 그리고 나머지 영역은 예습 이 정도로 해주시면 저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회와 과학은 어떻게 할까요? 사회과학은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굳이 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2학기 사회책을 한번 펼쳐보세요. 거기에는 분명히 장소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번 여행 계획을 세우실 때 예를 들면 강릉 오죽헌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휴가를 서울에서 강릉으로 갔을 때 강릉 바닷가만 들리지 마시고 오죽헌도 한번 들렸다 오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2학기 사회교과서에 나오는 지역이나 또는 장소를 한번 들리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사회를 예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의 경우는 제가 놀이를 강조했잖아요. 2학기 과학책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집에서 혹시 내가 간단하게라도 실험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게 있다면 아이와 놀 때 또는 아이에게 어떤 놀이의 장을 마련해 주실 때 조금 한번 실험과 유사한 그러한 놀이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걸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잘하겠어? 우리가 누구나 바라는 상위 1%에 들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초등학교 때는 알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성적은 그냥 초등학교의 성적일 뿐이에요, 어머니. 초등학교 때 성적은 절대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때 수학 문제 하나 더 푼다고 해서 나중에 어머님이 바라시는 상위 1%의 학생이 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해줘야 하는 게 무엇인지, 아이에게 내가 어떻게 해줘야 문제 해결력이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나 창의력이나 이런 것들이 성장할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아이가 5학년 때 공부 잘하기를 바라지 마시고 고등학교 때 잘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올 여름방학 계획을 세울 때 그냥 무조건 수학 문제집, 과학 문제집, 사회 문제집, 국어 문제집까지 모두 들이대면서 아이를 푸시하면서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내 아이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좋은 영향을 줄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어머님도 고민하시고 너무 푸시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바로 이런 잘 놀기, 그리고 책 읽기,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다면 수학은 수화 연산 부분 외에는 2학기 예습하기, 그리고 영어는 매일 규칙적으로 하기, 이 정도만 하신다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아이를 지루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영어 제가 1시간만 하라고 집약적으로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1시간을 1시간 내에 하자 해서 끝내야지, 만약에 이걸 3시간, 4시간 가져간다고 하면 아이도 힘들고 효과도 없고 부모님도 힘드십니다. 지금 인터넷에는 수많은 공부법과 그리고 우리 아이를 잘 기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잘 들으셔서 또 저의 이야기도 참고하셔서 어머님들이 아이 교육에 특히 올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낼 수 있는지 계획을 잘 짜셔서 아이가 더 성장해서 학교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드셔서 원격 수업이나 등교 수업 병행하셔서 또 힘드실 텐데요.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2학기 때는 지금 전면적으로 등교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조금만 더 힘내셔서 우리 아이들을 잘 함께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